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은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들의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이 같은 감찰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최근에 법무부에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된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일단은 수사 기록을 요구했지만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문정 검사의 능력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누구보다도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본격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어떤 식의 수사를 벌여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찰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과 한동훈 심장이 쫄깃쫄깃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성윤 고검장이 맡고 있는 서울고검에서도 감찰부가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가족만 수사를 하고 익성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수사하지 않아서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받고 현재 감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바로 대검입니다. 김호수 총장이 있는 대검에서는 윤석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대검 대변인이 대응용으로 쓰고 있는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그리고 서울고검까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뭔가 윤석열과 그 똘마니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게 정상이겠지요. 그동안 싸지러 놓은 게 얼마인데 증거를 잡으려면 차고도 넘치겠지요. 대검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는 고발사주 사건 그리고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을 사주직처럼 운영했는데 당연한 수순입니다. 대검 감찰부가 압수한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 그리고 이창수, 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로 알려졌고 서인선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폰을 쓰다가 새 기기를 구입한 뒤에 이전 휴대폰을 공기계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감찰부는 당시 압수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 제출은 감찰에 협조하는 차원이며 감찰에 비협조한다면 그건 역시 감찰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서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을 했지만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면서 이를 거부했고 서무직원 역시도 자신의 폰이 아니라서 참관을 거부한다고 해서 결국 참관자 없이 포렌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일부 언론들은 벌써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 담당자와 기자단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참관자도 없이 포렌식한 감찰부의 조처가 부적절한 조치이고 감찰을 명목 삼아서 사실상 언론의 취재활동을 감시하는 거 아니냐라며 부들부들하고 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지요. 그 폰은 엄연히 개인의 폰이 아닌 대검의 폰이고 공무상 폰이며 주인이 따로 있는 폰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찰을 받을 수 있는 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폰을 사용하던 대변인이 비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압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업무용 폰으로 딴짓할 리는 없었겠지만 압수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검 역시도 포렌식은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서 실시한 것일 뿐 언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는 타이틀에 대검감찰부 영장 없이 대변인 공용폰 압색 파장, 고발사주, 윤석열 장모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대검이 위법한 일들을 벌였다는 식의 제목으로 선동적인 보도를 하면서 내용에서는 이미 제출했다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선동인 것이죠. 이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이 기사를 캡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폰 이미 제출은 원래 영장 없이 받는 겁니다. 기사 제목을 이리 뽑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기사 본문에 이미 제출 받았다고 하면서 제목에는 영장 없이 압색 파장이라니요. 고의성이 다분한 제목입니다. 박병석 의장은 언론중재법 상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라며 기레기들을 바로잡는 길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답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박병석을 후려치기도 했습니다. 여튼 이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과 그 따까리들의 위법사실 여부에 대해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이문정 검사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 직접 감찰을 진행하게 되면 아마도 엄청난 위법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가 얼마나 기획된 수사였고 표적 수사였는지 감찰을 통해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족을 멸문지화 만들어 놓고 그걸 마치 권력의 비리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검사처럼 둔갑을 시켜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대선 후보까지 하게 된 윤석열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세상에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국임당에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겠지만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임을 잘 아실 겁니다. 국힘당 어떤 당입니까? 그 전신이었던 박정희는 국민들을 대량으로 삭당하려다가 총 맞아서 죽고 전두환은 시민 대학살과 온갖 비리로 감방에 투옥이 됐고 노태우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이명박도 박근혜도 전부 비리 혐의로 감방 가 있는 그런 대통령들만 배출한 정당이 국힘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이 후보로 선출이 됐다고 기세등등하며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미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는 전직들을 보면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행해온 일들이 있는 그대로만 다 밝혀진다라면 꼭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